루루야, 엄마 좀 그만 따라다녀. 응? 엄마 일해야 되잖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집들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집을 어떻게 구하게 됐는지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막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확실히 이 방법을 쓰면은 본인이 원하는 그 최상위권의 집을 구할 수 있기는 하겠더라고요. 우선은 집들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저희 집은 5천에 50 월세집이고요. 2층 집인데 평수로는 한 25, 6평 정도 되는 서울에 있는 집입니다. 위치도 나쁘지 않은 데다가 가격도 저렴한데 평수까지 좀 넓은 편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이 집을 구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면은 예전에 있던 집에서부터 썰을 풀어야 돼요. 제가 작년에 예전 집에서 살면서 찍었던 룸투어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룸투어 영상에서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계약 기간이 슬슬 끝나가서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뻥전세라든지 막 융자가 매매만큼 잡혀있는 집이랑 계약을 할 뻔하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나는 그냥 이사를 포기했다. 이 집을 새롭게 꾸면서 더 살기로 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저는 영상을 올리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계속 이사를 가고 싶은 그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가 한 1월 정도였는데 저희 집 계약 만료가 3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주인분에게 가가지고 그냥 나 이사 안 가기로 했다. 이 집에 더 살아야 될 것 같다 라고 말하니까 오히려 집주인분은 더 좋아하시면서 그래 그냥 1, 2년 더 살다 가라 라고 하셔가지고 그 집을 그냥 꾸미고 살게 됐던 거였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이 집을 구하게 된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묵시적 갱신을 이용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 뭐냐면은 계약 종료 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해서 상호간에 의사가 없을 경우에 기존의 임대 조건과 동일하게 자동 연장되는 계약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내가 이 집에 2년 동안 계약을 했어.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쯤에 뭐 나도 그렇고 집주인도 그렇고 뭐 계약을 더 할 건지 나갈 건지 그런 얘기 자체를 아예 안 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이 집에 살면은 자동적으로 2년이 더 연장이 되는 그런 계약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집주인분에게 그냥 저 이 집에 더 살래요 라고 말하면서도 묵시적 갱신이라는 거를 아예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다행이었던 거는 내가 이 집에 더 살겠다라는 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던 거지. 근데 이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우리 같은 임차인에게 굉장히 좋은 혜택이 있는데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이 계약 해지를 통지를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후에 효력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집주인은 그 계약 해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정확히 3개월 되는 날에 보증금을 반납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생긴다는 거지. 근데 반대로 임대인은 중간에 계약 해지를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묵시적 갱신이라는 거는 임차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 3개월에 대한 월세는 무조건 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내가 4월 1일 날에 저 나갈래요 라고 말을 하면은 7월 1일까지에 대한 월세는 꼬박꼬박 내고 7월 1일 날 보증금을 받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리스크가 조금 있었거든요. 제가 집주인분에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저 그냥 이사 안 가고 이 집에 살래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서로 합의하에 그냥 그 집에 남아서 살았던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묵시적 갱신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뭐 합의를 했던 통화 내역이 남아있다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증거 자료가 있으면은 그거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합의를 본 거지. 근데 당시에 저는 나는 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으니까 묵시적 갱신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년을 더 살면서 2년 안에만 내가 원하는 집이 나오면은 계약 해지 통지를 해버리고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도 3개월치 월세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는 했지만 3개월 정도라면은 사실 이사 날짜를 잘 조율을 해서 최대한 깎을 수도 있을 것 같았고 혹시라도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라면은 양쪽 집 3개월치 월세를 내면서라도 이사를 갈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묵시적 갱신
갱신이라는 걸 알게 된 날부터 직방, 다방, 집토스, 피터팬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어플들을 진짜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자기 전마다 보고 잤었어요. 뭐 괜찮은 매물이 올라오면 한번 보러 갔다 오기도 하고 이게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장점이랑 그냥 2년 안에만 원하는 거 찾아가지고 나가면 된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마음이 훨씬 가볍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매일매일 보면서 매물을 찾는 거지. 근데 이게 은은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왜 우리가 아이쇼핑 같은 거를 좀 자주 하다 보면은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데 나쁘지 않네 하면서 구매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잖아요. 집 매물을 매일매일 보니까 이 정도면 이사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은데? 이러면서 막 이사를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남은 기회는 진짜 딱 한 번 원샷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온 세상, 온 우주가 길을 모아서 도와주는 매물이 올라올 때까지는 진짜 꾹꾹 참고 그 매물이랑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매물을 찾기까지 정확히 7개월이 걸렸어요. 제가 정확히 3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약 7개월 동안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부동산 매물을 봤었는데 진짜 얼마나 마음에 드는 매물이 많았었겠어요. 근데 아직 뭔가 우주의 기운이 다 안 모여있는 매물이랄까. 그래서 정말 꾹꾹 참고 진짜 그 원기옥이 완성이 될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10월 초에 이 집 매물이 다방에 올라온 거예요. 내가 첫 번째 본 사람이었어. 근데 그때가 밤이어가지고 아침 8시에 문자를 드리고 제가 이 집 매물을 첫 번째로 보고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네, 아직 여기서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이 남아있으니까. 이 집이랑 가계약을 한 그 날에 바로 집주인분에게 저 이사 갈게요, 집 뺄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묵시적 갱신에서 계약 해지 통지가 된 날이죠. 사실 이게 묵시적 갱신은 아니긴 했었지만 당시에 저는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었고 묵시적 갱신이라는 거를 앞으로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튼 저도 적극적으로 이 집을 파는 것을 도와드리겠다 라고 집주인분이랑 약속을 했었고 당시에 저는 3개월이고 나발이고 최대한 빠르게 이 집을 팔아서 그냥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겠다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집이 빨리 팔리면은 더 이상 나는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저희 집 사진을 찍어서 뭐 직방, 다방 올릴 수 있는 부동산 어플에 전부 다 올려놓고 또 그 사진을 들고 저희 집 근처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집 매물이 나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3개월이 아니라 한 달 안에도 이 집을 팔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었고 정확히 일주일 만에 그 집 거래가 돼가지고 이사를 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살던 집도 조건이 좋았었기 때문에 제가 금방 팔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었는데 거기도 연희동에 1000에 60에 3룸에 16평인 집이었었거든요. 그 나쁘지 않은 조건이어가지고 연락이 정말 한 일주일에 한 30통, 40통은 받았던 것 같은데 다행히 계약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사를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 조건이 잘 맞아서 묵시적 갱신이 됐을 경우 본인이 정말 원하는 매물을 찾아서 이사를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막 쉽게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임대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쯤이면은 왜 임대인들이 막 전화 오잖아요. 이사 갈 거냐 더 살 거냐. 이게 다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집을 구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점이 하나 있는데 사람은 역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제가 이 집이랑 가계약을 한 날부터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예전에 살았던 집 매물을 다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부동산에 들어가면은 진짜 인사 성실하게 하고 깍듯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고 왔었단 말이죠. 그러다 어떤 한 부동산이랑 계약이 성사된 날에 제가 여태까지 매물을 내놓았던 모든 부동산이랑 어플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매물이 팔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이렇게 매물이 팔렸을 적에 연락을 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여튼 그렇게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뭐 송필드 씨 맞으세요? 하길래 아 맞다고 하니까 호호호호 웃으시면서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부동산은 제가 예전에
매물을 내놓아서 저를 좀 좋게 봐주셨던 부동산이었고, 저는 이 집 계약을 다른 부동산이랑 같이 했었는데 저희 집주인분께서 이 부동산을 이용을 하셔서 이 양쪽 부동산이 반반씩 계약을 하는 집이 이 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이랑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여가지고 뭐 이 친구가 집을 내놨었는데 그 집이 팔리니까 그것까지 연락을 해줬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런 친구도 있냐, 대박이다 하면서 이 친구 우리 집 찾으러 왔을 때도 문자가 엄청 예의 발랐다 이러면서 제 칭찬을 집주인분에게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주인분이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집주인분들은 다들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편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보시기에 제 첫인상이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동산 측에서 너무너무 좋게 말을 해주셔가지고 저를 막 오히려 되게 예쁘게 봐주시고 그래가지고 와, 진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결국 이 집이랑 계약을 하게 됐고 저는 정말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여튼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묵시적 갱신인 상태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사를 가실 때 이런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셔서 집 구하실 때 꼭 마음에 들고 좋고 괜찮은 매물 구해서 이사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진짜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그러면은 안녕. Boy, you crazy.